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전 세계인에 있어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총회에서 있었던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쏠렸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초한 신식민주의적 국제질서는 이제 사라졌다고 단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극 세계질서는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결제 관행에서도 자국 통화 사용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에서는 루블과 위안화로 90% 이상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2025년까지 동쪽으로의 수출 화물 교통을 3배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그 화물 물동량을 1억 톤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2025년까지 2배, 2030년까지는 3배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북 방향 물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 카스피해를 거쳐 이란으로, 그리고 해상으로는 이란에서 다시 인도 뭄바이까지 연결되는 국제 남북 교통 회랑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는 또 러시아 연방의 실업률이 3.3%로 역사적인 최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4분기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났고 이런 추세는 올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가 가장 어려웠지만 저점을 찍고 반등 추세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시장에서 외국 기업을 내쫓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들 재벌로 제재를 한답시고 나간 것인데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으며 돌아오는 기업을 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들이 왜 그런 알 수 없는 판단을 했는지는 미래를 위해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러시아 제조업체들은 9만 건의 상표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이 빠져나간 것을 배우면서 수입 대체에 발벗고 나선 기업들이 그만큼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단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폐쇄적인 국가 행정 주도형으로 바뀔 것으로 다들 예상했지만 그런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가 적절하게 균형 잡힌 통화 정책을 펴서 국가 경제를 제대로 이끌었다면서 여유 자금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과 세네갈, 코모로스, 이집트 국가 원수들이 키예프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도 방문할 예정인데 우선 젤렌스키를 만나 평화 협상안을 권하기 위해 키예프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 6발과 칼리브르 미사일 6발로 키예프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방문에 맞춰 공습을 가했다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물론 미사일은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아프리카 국가 원수들의 방문의 즈음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원하고 있는 증거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외국 손님을 맞으면서 그따위 싸구려 쇼를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사일을 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빈센트 마구에냐 남아공 정부 대변인은 미사일 폭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왜 난리를 치는지 이상하다면서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